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오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기화용 구술형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화용은 건 한국 국적을 받기 위해서 구술형 말하기 시험을 보는 문항이 5문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평가 문제를 통해서 합격을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요. 한국인으로 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기화용 구술형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연습을 통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술형 문제는 5문항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술형 문항 5문항은요. 한 문항당 각각 몇 점이라고 얘기했죠? 가르쳐 드려 있죠? 5점의 만점인데요. 자, 5점은 한국 사람처럼 능숙하게 말한다. 5점이에요. 5점, 4점, 3점, 2점, 1점. 네, 보통 3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3점에서 조금 못하면 2점, 좀 잘하면 4점으로 기본적으로 3점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1번과 2번 문항은요, 우리 본문의 내용을 묻는 질문이라서 본문의 내용에서 답을 찾아서 말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3번 문항은 한국과 고향 나라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4번과 5번 문항은 한국사에 의해서 배운 내용이 난다. 특히 기화용 시험에는 애국가 부르기는 반드시 난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 사람이 되려면, 귀화를 하려면 그 나라의 국가, 애국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국가 부르기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난다. 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고 한번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화용 종합평가 구술시험 샘플 문항입니다. 자, 질문지가 있는데요. 질문지는 우리 구술 감독관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본문 문제가 주어집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제외한 지문만 수험생에게 제공됩니다. 질문 내용은 견본과 비슷한 유형으로 변경 가능하며 평가 감독관에게만 제공됩니다. 자, 1번에서 3번까지 구술형 다음을 읽고 구술 감독관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은 잠깐 읽어보세요 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안에 이걸 모두 읽어야 됩니다. 전 선생님 너무 바빠서 못 읽었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떨리고 당황스러우면 이 문장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이 지문에서, 본문이죠. 지문에서 여기서 보고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지금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래도 본문을 읽어보는 게 좋겠죠. 우리 친구들은 소리 내서 읽으면 안 되고요. 눈으로만 읽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가 연습이니까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문화재는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생활도구, 유물과 유적, 성터와 궁터, 전통 음악, 춤, 놀이, 굿이나 마을 축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크게 유형 문화재와 무형 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유형 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문화재로 궁궐이나 성곽, 불상 등을 말하고, 무형 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것으로 공예 기술이나 무용, 연극, 탈춤 등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재를 통해 조상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 조상들이 사용한 생활 도구, 옛날 사람들의 생각, 조상들이 즐기던 여가 생활과 종교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하여 나라에서 관리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과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14개, 세계 기록유산 16개, 유형 문화재가 20개가 있다. 자, 요걸 먼저 읽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읽지 않고요. 눈으로만 읽습니다. 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질문하는 거에 본문에서 찾아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질문하겠습니다. 유형 문화재란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가능하면 위쪽에서 빨리 찾아야 된다 그랬죠. 유형 문화재란 무엇인가요? 유형 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문화재로 궁궐이나 성곽, 불상 등을 말합니다. 끝. 그죠? 자, 2번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를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은 여기 어디서 빨리 찾아봐야 되겠죠? 아래쪽에서. 그러면 문화재를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화재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 조상들이 사용한 생활 도구, 옛날 사람들의 생각, 조상들이 즐기던 여가 생활과 종교 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제가 1번 질문은 여기 있었고요. 2번 질문은 여기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본문을 보고요. 1번 질문은 가능하면 위쪽에 있고요. 2번 질문은 좀 아래쪽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 끝까지 이 지문을 읽지 못했다면 빨리 눈치껏 이 부분을 찾아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문제는 아니지만 잠깐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유형 문화재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게요, 제가. 그럼 유형 문화재란 무엇입니까? 바로 있죠. 유형 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것으로 공예기술이나 무용, 연극, 탈춤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 문제가 살짝 바뀔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나겠죠. 그래서 1번 문항은 가능한 앞쪽에 1번 문항 여기서 빨리 찾아보신다. 자, 2번 문항은 바로 요쯤에서 빠르게 찾아서 읽어도 됩니다. 말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 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말합니다처럼 이렇게 말하는 형식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자, 바로 질문한 질문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질문지를 볼 수 없다. 이건 지금 그 앞에 구술 면접관만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화면에 있는 그 지문을 보고 밑줄을 그면서 빨리 찾아서 읽어준다. 네,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문화재란 무엇인가요? 질문했죠. 유형 문화재란 형태가 있는 문화재로 궁궐이나 성곽, 불상 등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끝까지 말해주세요. 다음 2번. 문화재를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문화재를 통해 조상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 조상들이 사용한 생활 도구, 오타 났네요. 또 실수를 했네요. 자, 옛날 사람들의 생각, 조상들이 즐겨하던 여가 생활과 종교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관리를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선생님 문장을 써놨지만 이 앞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어떻게 있죠? 3번은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땡땡씨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고향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 이름을 말하고요. 간단하게 특징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거를 어떻게 한국말로 해요? 네. 명칭이나 이름은 본인 나라의 말로 해도 좋습니다. 네, 소개를 할 때는 한국말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한 나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좀 특정한 나라를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의 경우 제가 간단하게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앙코르와트입니다. 앙코르와트는 사원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사원이지만 다른 여러 개의 사원을 합한 만큼 큽니다. 단일 사원으로 앙코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이처럼 선생님이 이걸 자료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여기 바꾸고요. 요거는 어떻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잠깐 바꿔볼까요? 또 다른 나라 어느 나라 있을까요? 그럼 중국 해볼게요. 저희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뭐가 있을까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길이가 만리라고 하여 만리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각 나라. 자, 선생님들은 잘 모릅니다. 각 나라의 문화유산. 하지만 그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인의 나라의 문화재를 한국말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고 점수를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4번부터는 지금 한국사에 배운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몇 가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반드시 외워서 연습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5.18 민주화 운동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제가 우리 반 학생들한테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죠. 한국이 민주화로 간 사건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4.19 혁명, 두 번째는 5.18 민주화 운동, 세 번째는 6월 항쟁. 3가지는 간단하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책에 그대로 나와 있긴 합니다. 좀 안 찍었네요. 자, 5.18 민주화 운동은
항상 말할 때 주어를 꼭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요.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군부 세력 집권 반대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으로 시위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군인들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다 외우지 못하면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으로 시위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도 좋습니다. 자, 이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찾아보고 자료 정리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5번에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날 겁니다. 또 나눠서. 그래서 점수가 배점이,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1번은 2점을 받고요. 2번 문제는 3점을 합쳐서 5점이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건지 볼까요? 5번, 1번.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는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죠? 국민의 4대 기본 의무, 뭐가 있었죠?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 네 가지 중에 하나 자신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는 순서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납세의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좋아. 다른 친구는 저는 교육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나 교육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으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처럼 네 가지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중에서 하나를 그냥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자,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도 반드시 좀 외워둬야지 됩니다. 다음 2번 애국가를 1절 말해보세요. 자, 원래는 노래를 부르는 거지만 덜어는 노래, 저 노래 못하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노래를 부르는 노래 대회가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대회가 아니에요. 즉, 애국가 가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보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몇 점이었죠? 애국가는 1절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은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한 개 틀릴 때마다 1점씩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의 가사가 3개만 틀려도 0점을 받는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귀화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국가 1절은 반드시 외우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은 아주 극히 당연한 겁니다. 꼭 외우도록 해보세요.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애국가 가사를 한 글자 틀리는 데마다 1점씩 빼서요. 3글자 틀리면 0점. 자, 보겠습니다. 노래는 부르지 마시고요.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불러도 좋습니다. 부르지 마시고요. 그냥 읽어주시면 돼. 외우세요. 그냥 어떻게 선생님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말하면 3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 이 부분. 자, 제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자, 우리 친구들 발음이 달도록이라고 써 있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달토록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하느님이. 자, 우리가 하느님.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하나님. 이건 신을 뜻합니다. 이거는 땡 안 됩니다. 왜요?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여러의 종교. 우리는 하늘에 뭔가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늘에는 뭔가 신이 있다. 하늘님에서 리을 탈락이 돼서 하늘에 있는 뭔가 높은 사람이 있다.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느님 이 글자에서 엄청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보우하사인데 갑자기 보호하사 이렇게 해서 또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보전하세 이것도 뭐 보존하세 발음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주 틀리는 거 닳도록 하느님 보우하사 보전하세 대부분이 외워오긴 합니다만 이런 발음을 정확하지 하지 못해서 마이너스 1점, 2점, 3점, 0점 맞는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애국가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와 같은 이제 귀화형, 구술형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한 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모두 구술시험도 잘 보고요. 종합평가에 합격해서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